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은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는 이 지역에 한류 콘텐츠 단지와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가 온갖 잡음만 만들어내고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개발 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 광주시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5개 마을 주민 67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 평동 중공업 지역 일대입니다. 지난 1998년 이곳은 녹지에서 중공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면서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각종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악취 등 환경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도저히 하다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우리 원주민들을 이주를 시켜주라. 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 광주시와 그동안의 쭉 대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선 7기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5개 마을을 포함해 이 일대를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2년 뒤 도시개발 사업지로 전환해 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건설 대기업인 현대 엔지니어링 콘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한류 문화 복합단지와 아파트 8,000세대를 짓는 개발 계획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한류 복합단지 조성 계획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협상이 결렬되고 결국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명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광주 평동 중공업 지역 개발 사업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광주시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온 상황. 광주시가 다시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한류 문화 복합단지 조성 등 공적인 기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평동 중공업 지역 개발 사업은 오랜 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평동 준공업 지역 주민들이 원주민 이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평동 준공업 지역 주민들은 오늘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년 동안 소음과 악취, 매연 등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며 개발업체와의 소송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주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잘못된 정책으로 재산 피해와 함께 건강권을 박탈해간 광주시는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K-팝과 드라마 등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농특산품을 비롯한 지역 수출품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이 같은 한류 열기를 수출 확대와 수출선 다변화의 좋은 기회로 보고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LA에서 열리고 있는 한인축제. 미주 지역 최대 한인축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재개됐는데 교포사회가 오랜만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K-팝과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교포사회는 물론 현지인 사이에서 K-푸드, 특히 남도 음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 really love Jeonnam food and I'm willing to even go and buy it online and everything. It's just really good. 이 같은 인기에 맞춰서 전남을 비롯해 서울과 경남 등 10개 지자체가 축제에 참여해 수출길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코로나 악재와 유가 강세 등 악재 속에서도 올 상반기에 농특산물을 비롯해 미국 수출액이 20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9% 증가했습니다. K-뷰티, K-푸드 크게 떡볶이 종류 그리고 고추장 그리고 김이 아주 많이 손님들한테 인기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주시는 이번 축제 기간 미국 한인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와 배와 쌀 등 나주 농특산물 1천만 달러어치의 수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전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미주 온라인 전용몰 개설 등을 통해서 수출 확대와 수출선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세계적인 붐이 있을 때 우리 농수축산물도 함께 한류의 브랜드를 타고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입맛이 세계인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K-팝에서 드라마 그리고 K-푸드로 이어지는 한류의 열기가
지역 수출 확대에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MBC에서 나흘 동안 아동 보호 체계의 허점을 연속 보도로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 취재한 이다현 기자와 예고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번 연속 보도 왜 시작하게 됐나요? 네, 앞서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2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의 여러 관계자들과 만나보니까요. 네. 비슷한 안타까운 사례들을 평소에도 드물지 않게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시설에서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립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경우, 특히 비극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아동 보호 체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앞서 리포트들에서 최근 광주에서 발생했던 사건 2건을 다시 조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고 또 고질적인 우울증도 치유해주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문제점이 또 있을까요? 네, 숨진 청년 중에 1명의 경우에는 이제 자립정착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걸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지역에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옮겨져서 1년 정도 지내다가 보호 기간이 끝났는데요. 그러면서 광주시 지원 대상에서는 빠지게 됐고요. 광주시에 확인해 보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광주시가 정착금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열려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신경 써서 신청해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각지대가 더 있지 않은지, 있는 제도도 활용이 안 되는 경우는 없는지도 계속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들에서 자립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립이라는 게 성년이 된 순간부터 갑자기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달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누적된 경험이 결국에는 한 사람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연속성 있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호 종료 시점 이전인 어릴 때 환경부터 잘 갖춰주고 성장 시기별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광주시에서도 관련 대책들을 새로 내놨는데 아이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호 아동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사들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리포트에 따르면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요? 네, 현장에선 관련법을 손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3살에서 6살 아동 5명당 보육사 1명, 7살 이상 아동 7명당 보육사 1명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는 게 지금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인데요. 네. 지금 광주시는 예산 등의 이유로 이 기준을 맞추지도 못하고 있지만 기준 자체도 너무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뿐만이 아니라 장애나 ADHD 아동 비율까지도 고려해서 인력 배치 기준을 바꿔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몇몇 보육사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동 양육시설 문제 관련 취재한 이다영 기자였습니다. 부쩍 선선해진 공기가 가을이 찾아왔음을 실감나게 하는데요.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상 추분이었습니다.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나들이 객들과 붉게 익어가기 시작한 감까지 성큼 다가온 가을 풍경을 김단비 기자가 담았습니다. 순천 나간마을 주민들이 해묵은 초가집을 새 볏집으로 갈아입히는 이영익기 작업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가을 햇살을 품은 대봉감에는 붉은색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밤나무 가지마다 밤송이들이 주렁주렁 달렸고 벌어진 껍질 속에 탐스럽게 익은 햇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부쩍 시원해진 날씨에 나간마을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이랑 지금 민속마을에 체험활동 왔는데요. 날도 포근해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인근 서남사에도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름 내 초록으로 물들었던 나뭇잎이 서서히 울긋불긋 물들어가며 가을이 왔음을 알립니다. 시민들은 숲길을 걷다 마주한 선선한 가을바람에 일상의 피로를 날려버립니다. 갑자기 좀 시원해진 것 같아서 모처럼 그냥 나들이 기분으로 한번 나와봤어요. 바람 느끼면서 걸으려고 최대한 그냥 천천히 걷고.
다음 주에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 정취도 더욱 무르익어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남희입니다. 장애인 예술단 풍경이 있는 소리가 출범식과 함께 첫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예술단 풍경이 있는 소리는 오늘 저녁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음악회를 열고 장애인들의 잠재적 예술 능력을 스스로 키워 세상에 울림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풍경이 있는 소리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장애인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인식 전환을 위해 운영하는 예술단입니다. 광주시가 오늘부터 25일까지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일대에서 2022 광주 청년주간을 개최합니다. 올해 청년주간은 What's Your Color라는 주제로 청년을 정의하지 않고 청년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며 청년이 직접 소통하고 정의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청년주간 프로그램으로는 청년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청년정책 콘퍼런스와 청년 상인 마켓 등이 준비되어 있고 유명 DJ들의 다채로운 공연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여파로 전주에 비해 0.16% 떨어졌습니다.